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예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루의 신이나 사전 답변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궁금한 걸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최신 트렌드라고 보면 되는데, 주택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지루의 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구나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계속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였는데 또 완화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팔게 되고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후에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거주 여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본 것 같은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중과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중요한 일들이 생겼는데, 사례를 좀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5월 18일 날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17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2020년 8월 18일 을의 지분을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명의 취득했다가 한 명으로 몰아준 거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일시적 2주택이신 것 같아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일시적으로 주택을 하나로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 중과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종부세를 보면 이게 부부가 각각 갖고 있고 또 다른 주택이 이제 누구 소유로 있든지 간에 이 공동 소유주도 다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하나씩 갖고 있자. 그러면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로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년 거주를 딱 하자마자 22년 5월 19일 날 A주택을 팔았거든요. 딱 18일 날 취득했고 19일 날 팔았으니까 정말로 이제 보유 거주 기간 2년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간을.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이제 장기간 보유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증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걱정은 뭐냐? 이제 2년을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판 건데, 이제 질문 내용은 그거예요. 질문 내용을 좀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공고일 이후에 증여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한 명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증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 기간 2년을 따져야 되는데, 이 증여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거주한 걸로 따지면 2년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2년을 맞추려면 몇 월이죠? 9월이 넘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올렸는데, 이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답변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제 근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회신인데, 부공동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거주 여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배우자가 같이 살았던 것을 함께 적용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 이제 자세하게 좀 나오는 건 여기에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판단할 때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거주기간을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짜증난다 그래야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건데 답변이 애매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론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증여를 받은 경우에 같은 세대원의 부부간에 배우자의 거주기간은 합산을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이분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다주택 중과가 딱 풀려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이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 되지 말고 그냥 1주택자로 가자 하고 팔아버리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딱 5월 말 되기 전에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궁금하고 질문을 한 것 같냐면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약간 다른 건데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제 핵심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와 증여가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로 보는 부분은 이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양도긴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증여기 때문에 이 거주기간을 볼 때면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고,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 동일 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로 받았을 때는 물론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받은 그 시점부터 2년 거주 기간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증여로 받았을 때는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거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이 증여 같은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그냥 증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내가 만약 이거를 팔게 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을 배우자한테 넘길 때 그냥 증여로 할 것이냐 부담부 증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틀리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어서 좀 영상을 준비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비과세가 되는 분인데 이 배우자가 지분을 증여를 받았잖아요.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낼 때 취득 원가는 증여받은 사람 같은 경우엔 이 증여가액이 아니라, 양도 특수관계자는 5년 내에는 2월 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가는 이게 아니라 애초 취득가로 둘 다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게 실익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분 다주택자 되는 게 너무 짜증나서 한번 데이신 것 같아요. 20년도에 이제 사셔가지고 21년도에 종부세를 한번 내셨겠죠. 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이거를 팔아도 문제가 없었던 거는 2월 과세가 돼도 이분은 비과세니까 거주요건이랑 다 맞춰져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2월 과세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를 이때로 한다고 해도 그닥 세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걸 맞춰서 판매하신 거고, 오늘의 핵심은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와 증여가 섞였을 때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기간은 양도 부분은 증여 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애초에 같이 거주한 부분부터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